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드디어 1월 넷째 주 혹은 2월 첫째 주 ICO 분석 신청 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픈데, 세덱스랑 에이피스 두 개가 둘 다 4표씩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제일 표가 많아서 일단 두 개 다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 힘듭니다. 영상 찍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일단 최대한 공부를 해봤어요. 최대한 공부를 해봤는데 전문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진 못했다 라는 점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봤을 때 장단점을 좀 간략하게나마 세덱스부터 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일단 코인목님 영상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장점을 많이 설명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장점 중에 동의한 부분들, 일단 디자인 괜찮은 거 인정합니다. 로고 괜찮게 뽑은 것 같아요. 로고 괜찮게 뽑은 것 같고, 이 영상도 괜찮아요. 영상 괜찮고, 이 프로그램은 제가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못 해봤어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이걸 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Certified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팀에서 이스라엘 친구들이고 다이아몬드 쪽에 어느 정도는 전문가다 라는 것까지는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도 이전에 많이 했고 다이아몬드 관련돼서 이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일본 쪽에 집중하는 것도 보이고,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더 장점 좀 더 얘기하죠. 어드바이저들은 글쎄요, 코인목님은 어드바이저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여기 캐피털 하나 있는데 LDJ 캐피털에 데이비드 드레이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본 캐피털에서 여기를 좀 찾아봤어요. 캐피털은 여기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 뭐 IDX 이거 거래소, 다이아몬드 거래소 분이고, 딱히 다른 분은 그렇게 유명한 어떤 캐피털 분은 없기 때문에 LDJ 캐피털인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본인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없는 곳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서 아주 유명되면 모르는데, 그래서 좀 희한합니다. 근데 데이비드 드레이크가 파운더란 체인맨인 건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하고, 뉴욕에 있는 거긴 해요.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드바이저로 보니까 볼트뱅크, P2PS, 소핀 이런 데에 어드바이저로 계시긴 하네요. 근데 여기가 블록체인 기업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뱅크니까 뭐 일반 뱅크겠죠. 일반 뱅크인데 글쎄요. 일단 캐피탈인 건 맞지만 블록체인 캐피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캐피탈이 아니라는 거. 블록체인 캐피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간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 물량이 있는데, 기간 물량을 기관한테 주는데 그냥 니네 돈 많이 주니까 우리가 할인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니네한테 할인해 주는데 그 할인해 주는 데는 니네가 그만큼 일을 해줘라 이런 의미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일을 해줘라는 게 뭐냐면, 니네가 우리 거 홍보도 해주고, 니네가 우리 거 리스팅, 거래소 리스팅 할 때도 도와주고, 가격 올리는 것도 도와주고, 우리 프로젝트가 계속 가는데 도와달라 이런 의미예요. 물론 데이비드 드레이크 이분은 이제 리얼 캐피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크립토의 기반이 아닌 일반에 둔 캐피탈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와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팀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크립토 관련된 분이 사실상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크립토에 어떤 연줄도 없어 보이고 그런 걸 보여요. 크립토 관련된 전문가라나 크립토 인사가 사실 하나도 안 보이고, 유일하게 블록체인 디벨로퍼라고 지금 이 엔버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개발자고 이전에 블록체인 개발 이력은 없어요. 이력은 없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언어가 약간 다른 걸 뿐, 다른 자바나 이쪽 개발자가 자기가 공부하면 분명히 블록체인 디벨로퍼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블록체인 작업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 정도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정말 크립토로 되게 괜찮은 프로젝트였으면 크립토 펀드들이 어느 정도는 파트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대신 파트너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IDX는 다이아몬드 거래소고, 테크 파이낸셜은 얘네가 투자한 주주회사라는데, 두 회사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고 혹시 뭐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온다면 그건 따로 다시 뭐 생방송 중이나 딴 데서 언급은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냥 평이하다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거고, 제가 사실 뭐 다이아몬드 전문가도 아닌데 ADX가 뭐 다이아몬드 시장에 얼마가 거래가 되는지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알아볼 방법도 없어요. 뭐 주변에 다이아몬드 전문가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큰 단점은 블록체인 전문가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을 보여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사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인 건 맞아요.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새로운 에셋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자산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지금까지 새로운 자산이 되지 못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많은 부분, 그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것만 상쇄한다고 바로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그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금이나 은은 아주 옛날부터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금본위제, 은본위제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하지만 다이아몬드 본위제라는 게 있었나요? 다이아몬드는 예전부터 보석의 의미가 있었고, 이것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일반인이 감별하기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제인데, 그건 인정해요. 일반인이 가격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일반인도 즉시 이 가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이 된다? 그거는 너무 중간 과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일반인이 그 자산이 곧바로 조회가 되면 아주 많은 부분 다이아몬드 가치가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 있다, 인정. 하지만 이게 바로 금이나 은 같은 지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에서 비전문가인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인공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대부분 다 봤을 것 같아요. 인공 다이아몬드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보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 다이아몬드도 개발이 된 것도 있고 아직도 더 커질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중이 작지만 5년 안에는 이런 10분의 1 정도는 인공 다이아가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 다이아가 전체 다이아 시장의 가치를 훼손할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어느 광산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인공을 아주 잘 만들면 결국은 계속 인공을 만들다 보면 자연산이랑 인공이랑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이 블록체인 산업이
정품이, 그러니까 진짜 자연산 다이아몬드를 판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블록체인 사업이 그 당시에, 그때까지 이제 널리 퍼져 있다면. 하지만 다이아몬드 사업 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 굳이 더 싼 인공 다이아도 보석으로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자연산을 써야 되냐 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자연에서 난 다이아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희귀성 때문에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뭐하러 이걸 써 해가지고 수요가 확 줄어서 엄청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인공다이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스왈롭스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액세서리 전문장이잖아요. 여기서도 자체 생각한 인공다이아로 액세서리를 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공다이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뭐 미래에 그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덱스에서 인공다이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언급이 안 된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만들죠, 인공적으로. 하지만 다이아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다이아는 그냥 탄소잖아요, 탄소. 탄소를 굉장한 열과 압력으로 압축을 해서 만든 게 다이아기 때문에, 그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기 때문에, 다이아는 에셋 클래스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창대한 꿈이다.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다들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그리고 이 팀이 과연 블록체인을 얼만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솔직히 지금으로 봐서는 다이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고, 이게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진짜로 돌아가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가격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이 서티피케이트 넘버랑 다이아의 사이즈를 해가지고 이걸 가격을 측정하는 건데, 일반인이 다이아가 어디 있어서 이걸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뭐 아무 번호나 눌러봤더니 서티파이드 넘버가 틀렸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진짜 뭐 있어야 뭐 해보지,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은 제가 이해를 되지만, 블록체인을 얼마큼 진지하게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제가 만나보질 못했으니까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다이아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인지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걸 좀 이해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팀이냐? 그건 아니에요. 괜찮은 팀이라고 봅니다. 괜찮은 팀이라고 보고, 정말 하이 리스크라는 걸 본인이 그 위험성을 알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고 싶진 않아요. 말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투자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 하드캡이 총 40밀리언 USD라고 백서에 되게 헷갈리게 써져 있는데, 팀에 직접 물어보니까 40밀리언 USD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백서가 그 뒤에 수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수정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바쁜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점 약간의 이런 걸 수 있고, 아마 뭐 프리세일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한번 백서가 더 수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의 책임인데, 저는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전 투자를 안 할 거고,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알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점이 많은 팀은 많아요. 근데 얼만큼 이 팀이 단점이 없고 잘 돼 있는 팀인 거를 분석하는 게 좀 더 제 일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분석이라고 봅니다. 팀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보기에 링크드인을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 정도 말고는 딱히 더 해드릴 만은 없네요. 그리고 문제가 이 거래소가 과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기 다이아몬드 이 파트너 거래소가
IDEX가 얼만큼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많은 그걸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다이아몬드 시장에 얼만큼 된 거냐. 여기서 막 75%라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믿어야 되는지. 예. 이거를 다이아몬드 혹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IDEX가 정말 75%의 서플라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건 전 세계적인 정말 엄청난 그룹이라는 건데 그러면 당장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 정도 큰 거래소가 뒤에 있다면 이게 뭐 뉴 에셋 클래스가 안 되더라도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거래량 가져올 수 있으면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치 측정 방법이랑 그 다음에 블록체인화 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유통에서 블록체인화는 좀 거대 그룹이 뒤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할랄체인도 사실 이런 경우인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생산서부터 그걸 관리를 해요. 분명히 생산 관리와 이 추적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유용해요. 그건 팩트. 그 다음에 할랄 같은 경우는 제가 리스크하지만 괜찮다라고 했던 이유는 중동에서 많이 쓰이는데 중동 왕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어드바이저로도 장관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건 좀 파워 커넥션이 있겠다 해서 리스크하지만 조금은 들어갈 만하다 정도라고 제가 한 거고요. CDX는 이 거래소가 어느 정도 거래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코인몽님 영상에서도 이 거래소에 대해서 IDX에 대해서 막 자세히 다루진 않았고 뭐 제가 구글링을 해도 특별히 막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양분하는 데인지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건지 얘나 원탑인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주시는 다이아몬드 쪽에 계시면 이게 원탑이라면 당연히 아실 테니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라도 요 두 개 회사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 이번 주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영상을 먼저 찍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거나 이게 막 정말 탑이다 뭐 이런 걸로 밝혀지면 제가 그거는 뭐 추가 영상을 그것만 가지고 추가 영상을 좀 힘드니까 뭐 제 텔레그램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따로 생방송 때 한번 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 뭐 일단은 CDX에 대해서는 요정도, 세덱스에 대해서는 요정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하드캡이 약간 큰 편이에요. 40mm면 솔직히 얘네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400억을 받아서. 좀 큰 편인 거는 사실이지만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블록체인을 좋아서 한 거냐 아니면 블록체인이 요즘 핫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돈을 모집하려서 한 거냐 이 두 가지는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뭐 투자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정도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괜찮은 점이 있는 장점이 있는 팀이다 그건 사실. 하지만 내가 투자하라 그러면 저는 투자하지 않을 거다. 투자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예. 이 정도로 그냥 결론을 내겠습니다. CDX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아피스에 대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